만약 여러분이 이미 건강 수명을 넘어 80세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지금은 깃슬 시대라고 불릴 만큼 수명이 길어진 것이 반가운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오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먹고 싶지만 건강이 괴롭다며 참는다. 몸을 움직이기 힘든데도 건강을 위해 무리해서 운동한다. 효과를 느끼지 못하면서도 오래 살기 위해 계속 약을 먹는다. 이 모든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이 새로운 것은 피하고 이로운 것은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으면 이제는 이러한 노력들을 무리하거나 자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80세의 덕이라는 책이 있는다. 저도 50대이고 부모님 두 분 모두 80대이다 보니 관심이 갔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부모님을 대했던 제 태도가 철저히 제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깨닫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을 뒤집는 내용이 많아 50에서 60대에게도 유용할 것 같아 소개를 드립니다. 현재 평균 수명은 남성 82세, 여성 88세입니다. 앞으로는 이 수명이 더욱 길어져 100세 시대가 현실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건강 수명입니다. 건강하지 못한 채 오래 산다면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거나 침대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간이 길어질 뿐입니다. 현재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내는 기간은 남성이 약 9년, 여성이 약 12년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가능하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삶은 70대와 확연히 다릅니다. 어제까지 가능했던 일이 오늘은 어려워지는 순간을 수없이 맞닥뜨리게 됩니다. 컨디션 난조를 접는 일이 잦아지고 무거운 것을 들기 어려운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이 떨어지면서 혹시 치매인가? 라는 불안감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리모컨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당황하는 일이 반복될 수도 있고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을 잃고 하루아침에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80세를 넘어서면 인생의 커다란 변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노화의 거대한 벽이 거친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합니다. 이 벽을 제대로 넘지 못하면 노년의 삶은 힘겨울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기를 잘 준비하고 살아가야 할까요? 80세의 벽을 잘 넘는다면 우리는 남은 20년을 더욱 행복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여정을 어떻게 보낼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 중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80세의 벽을 바탕으로 80세 이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만드는 6가지 방법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들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는 다를 수 있지만 실제로 노후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자식보다 배우자가 낫다. 나이가 들수록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 80세 이후에는 배우자의 존재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만약 여생을 함께 보내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재혼을 고려하는 것도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혼을 둘러싼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부모에게 재산이 있으면 자녀들은 재혼을 반대하고 재산이 없으면 오히려 축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보유한 경우 자녀들은 상대방이 부모의 재산을 노린다고 생각해 재혼을 반대함. 결국 부모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물려줄 재산이 줄어들까 걱정하기 때문임. 부모가 재산이 없는 경우 좋은 사람을 만나 외롭지 않은 노후를 보내게 되었다며 축복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혼자 있을 경우 자신들이 돌봐야 할 부담을 덜 지된다는 재산도 작용함. 실제로 70대 초반까지는 재혼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지만 80대에 접어들면 자녀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 결과 많은 노인들이 외로움을 감수하며 살아가고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서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재혼을 반대했던 자녀들이 부모를 직접 돌봐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에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배우자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60대 이전의 사람들 중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들이 가장 높은 행복감을 느끼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배우자가 주는 정서적 안정과 실질적인 돌봄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면 병원에 가야 하는 일이 많아지는데 매번 자녀들에게 부탁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바쁜 자녀들에게 병원 동행을 요청하는 것이 눈치가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다면 이러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내 곁에 끝까지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점점 독립된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배우자는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를 보살펴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결국 노년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는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재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자녀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녀가 멀리 살고 있다면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혼정 고혼정 다된 배우자만큼 남은 인생에서 소중한 동반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 사모에게 최선을 다하며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자녀에게 물려줄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녀를 위해 아껴두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80세가 넘은 고령자는 언제든 병이 들거나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흥겨운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노후의 가장 소중한 자산은 돈이 아니라 추억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힘이 약해지고 행동 반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것은 그때 참 즐거웠다는 추억들입니다. 자녀에게 재산을 남기기 위해 하고 싶은 일들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포기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80세가 되었으니 무리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며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하나둘씩 포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은 80세의 적을 넘기 위해 필수적인 자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멈추는 순간 신체 기능과 정신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노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가두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면허증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령자는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운전하면 위험하다고 단정짓지만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실제로 24세 미만의 운전자가 사고를 낼 확률이 훨씬 높지만 사회는 고령자의 운전에 더 부정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젊은 운전자가 과속으로 대정사고를 내도 사회적 비난은 크지 않지만 80대 남성이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다 사고를 내면 언론에서는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보도합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직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서둘러 면허증을 반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보면 운전을 포기한 고령자는 6년 후 돌봄이 필요한 상태가 될 위험이 2.2배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운전은 지속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이동수단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체 활동과 두뇌 활동을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뿐만 아니라 80대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도전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배움을 멈출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배움이 지속될수록 뇌는 더욱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취미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스스로를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80세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할 수 있는 일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비용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80세가 넘었다고 해서 집에만 머무르는 것은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 맞는 친구를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즐기거나 새로운 것에 흥미를 가지고 몰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라 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도 사회적 교류가 활발한 고령자가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무언가에 몰두하는 것이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노후를 더욱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생활 원칙은 무엇일까요? 바로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의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8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을 부검해보면 대부분 몸에는 암세포가, 뇌에는 알츠하이머 병변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심장의 이러한 질병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에 크고 작은 병의 씨앗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언제 싹을 틔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 갑자기 병이 발병할 수도 있고 심지어 눈에 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80세 이후에는 무조건 건강만을 위해 모든 것을 참으며 살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거나 무리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후회 없는 노후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참지 말고 마음껏 먹어야 한다. 저희 어머니는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시는데요. 저는 건강을 생각해서 늘 제발 그런 음식 드시지 마세요 라고 잔소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먹고 싶은 음식을 못 먹는 것이 너무 스트레스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건강을 위해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소식을 하고 단 음식과 짠 음식,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배워왔습니다. 젊을 때는 이러한 생활 습관이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가 넘어서까지 이런 원칙을 고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자는 장기 기능이 저하되면서 치료비 감소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특정 음식을 강하게 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몸이 원하는 음식은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마음껏 드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약간 체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노년기의 체중이 적정 수준보다 너무 적으면 근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살이 찔까 바꾼거나 엄격하게 식단을 제한하는 것은 스스로 수명을 갖는 행위입니다.
칠식이 좋다고 해서 매일 풀만 드실 필요도 없습니다. 80세가 넘었다면 입맛이 감지는 음식이야말로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 건강을 이유로 무조건 제한하기보다는 적당히 즐기며 후회 없이 먹는 것이 오히려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균형 있는 삶이 중요하다. 80세 이후에는 건강을 너무 집착하며 극단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기보다 참지도 말고 무리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을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참지 말고 맛있게 먹자. 너무 무리해서 운동하지 말고 가벼운 활동을 꾸준히 유지하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이제 늙었으니 그만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계속하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취미 활동을 하면서 즐겁게 지내자. 결국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80세 이후에는 더 이상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후회 없이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한 삶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 섭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감소하는데 이럴 때는 더욱 의식적으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합니다. 고령자가 고기를 충분히 섭취하면 근육 손실을 막고 면역력을 높이며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술과 담배는 어떨까요? 술, 마시고 싶다면 저녁에 간주 정도로 가볍게 즐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나친 음주는 몸의 균형 감각을 저하시켜 낙상 위험을 증가시키고 낙상이 골절로 이어지면 단기간에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령자가 골절을 계기로 건강이 나빠지고 결국 누워 지내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담배, 의외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80세 이후에는 금연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흡연으로 인해 반려할 사람들은 이미 고령이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기 때문입니다. 즉, 담배를 피우면서도 80세까지 살아온 사람이라면 금연을 하든 하지 않든 수명에 큰 차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금연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령자가 금연을 한다고 해서 건강이 급격히 개선되거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운동, 80세를 앞두고 무리해서 운동을 하는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지나친 운동은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켜 노화를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 가장 적절합니다. 80세 이후 건강검진이 불필요한 이유. 지금의 80대는 건강검진 초기 세대이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검진은 60대까지는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는 건강검진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80세가 넘은 사람들의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정상 수치보다 비정상 수치가 더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비정상 수치가 반드시 건강검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정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정상이라고 하는 수치는 단순히 인구의 평균 값에 가깝다는 의미입니다. 즉, 평균적인 범위를 벗어나면 비정상으로 판단될 뿐이지 실제로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나이와 생활 습관에 따라 수치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정상 수치여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비정상 수치여도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단순히 수치만 보고 진단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정상 수치를 맞추기 위해 약을 처방하고 치료를 강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의 사람에게 과도한 약물 치료와 수술은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위험이 높습니다.
8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치료보다 자연스러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선명하다. 특히 암 치료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80세 이후에는 암이 진행되는 속도가 매우 느려지고 전이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미 몸속에 암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를 발견하지 못한 채 70년을 건강하게 살아온 경우도 많습니다. 80세 이후에는 암이 한순간에 급격히 악화되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므로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암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과 화학치료, 항암치료, 다 신체에 큰 부담을 주고 환자의 체력을 급격히 떨어뜨려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80세 이후에는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80세 이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무리하지 않으며 남의 시간을 후회 없이 보내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치료 이상의 치료를 받으려 하지 말자. 약물이나 수술이 오히려 건강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무조건 제거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운동도 과하게 하면 노화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하자. 먹고 싶은 것은 먹고 하고 싶은 것은 하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자. 80세 이후의 삶은 건강검진이나 의료기술이 아닌 얼마나 후회 없이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즐겁게 살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건강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80세의 벽을 넘기 위해서는 어떤 의사를 선택하고 그 의사와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노년에는 병원을 찾을 일이 잦아지므로 자신에게 맞는 의사를 찾는 것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의사는 어떤 의사일까요? 쉽게 구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약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좋은 의사를 구별하는 방법. 본래의 약은 환자의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처방됩니다. 하지만 만약 처방받은 약을 먹고 몸이 더 나빠진 것 같은데 의사가 이건 좋은 약이니까 계속 드세요라며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 경우는 반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환자가 약에 대해 부작용을 호소했을 때 약을 끊고 죽을 작전이세요. 같은 말을 하는 의사라면 당장 병원을 옮기는 것이 낫습니다. 진정으로 환자를 위하는 의사는 환자의 반응을 세심하게 살피며 필요한 경우 약을 조정하거나 다른 대안을 지시합니다. 좋은 의사는 환자의 몸 상태를 고려해 약의 종류를 바꾸거나 복용량을 조절하며 부작용이 없는 치료 방법을 모색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무조건 수치나 검사 결과에 맞추려 하지 않고 실제 환자가 느끼는 증상과 상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의사가 좋은 주치의가 될 수 있습니다. 환자를 잘 돌보는 의사의 특징. 좋은 의사는 단순히 진료를 보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를 배려하고 건강을 함께 고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의사. 환자의 질문에 마지못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설명해주는 의사. 차트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눈을 맞추고 소통하는 의사. 전문 용어를 남발하지 않고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 의사. 이처럼 친절하고 환자의 입장에서 성의 있게 설명해주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의사는 환자의 말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존재. 나이가 들수록 병원 방문이 잦아지고 한 번 치료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자를 끝까지 책임지는 태도를 가진 의사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환자가 투명을 시작하면 의사, 환자의 보호자는 한 팀이 되어 함께 치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관계는 2인 삼각경기처럼 서로 발을 맞춰야 하는 과정인데 만약 의사가 결표 나는 내 역할만 하면 끝 결표이라는 식으로 환자를 대한다면
환자와 보호자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80대가 되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술을 원하지 않는데 시술받기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의사는 환자를 배려하는 의사가 아닙니다. 진료를 받을 때마다 심리적으로 불편하거나 피로감을 느끼게 하는 의사라면 나와 맞지 않는 의사일 가능성이 큽니다. 나와 맞지 않는 의사에게 계속 진료받는 것은 말년을 지옥행 버스를 타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의사 선택에 신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나의 몸과 삶을 이해해주는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좋은 의사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존중하고 함께 고민해주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지고 병원에 찾는 일이 잦아집니다. 80세를 맞이하는 고령자에게 병원과 의사는 더 이상 먼 존재가 아니라 매우 가까운 필수적인 존재가 됩니다. 따라서 소중한 내 몸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를 만나는 것은 행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젊은 50에서 60대부터 여러 병원을 다니며 널리 알려진 명의가 아니라 나만의 좋은 의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자주 방문할수록 또 여러 과를 돌며 진료를 받을수록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약의 과다 복용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이 늘어나는 이유. 80세가 넘으면 대부분 한 가지 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질환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원에 방문할 때마다 여러 과에서 처방을 받게 되고 결국 약의 종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높다 순환기 내과에서 혈압과 낮의 처방, 혈당이 높다 뇌분비 내과에서 당뇨약 처방, 위장이 약하다 소화기 내과에서 위장보호제 처방, 관절이 아프다 정형외과에서 소염진통제 처방. 이렇게 각기 다른 전문의에게서 처방을 받다 보면 결국 한 사람이 하루에 5에서 10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일이 흔해집니다. 약이 많아질수록 생기는 문제점. 약물 중복 복용 위험. 약이 많아지면 같은 성분의 약을 중복 복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위장이 약한 사람은 위장보호제를 처방받는데 다른 목적의 약에도 위장보호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의도치 않게 중복 복용하게 됩니다. 위장보호제, 위산분비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하면 잔염이나 폐렴에 걸릴 위험이 증가합니다. 순환기 내과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을 처방받으면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감기나 독감에 쉽게 걸릴 수 있습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함께 복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몸이 쉽게 피로해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되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약은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나이가 되면 면역력이 저하되는데 여기에 과도한 약물 섭취까지 더해지면 면역력은 더욱 약해집니다. 결국 원래는 혈관 건강을 위해서 약을 먹었는데 암이 진행되거나 폐렴 같은 감염병에 걸려 사망할 위험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즉, 혈관 질환을 예방하려다가 오히려 면역력이 약해져 더 큰 병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약이 많아질수록 반드시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80세 이후에는 약물 치료보다 생활습관 관리가 더 중요하다. 60대까지는 여러 과에서 세분화된 진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80대 이후에는 장기간 전문 진료가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약을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장 보호제를 너무 많이 먹으면 위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혈압을 낮추는 약이과 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약이 많으면 저혈당 위험이 커져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물론 꼭 먹어야 하는 약은 먹어야 하지만 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소한의 복용량으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약물 의존도를 줄이고
생활 습관을 조절하는 방향으로 건강 관리를 해야 합니다. 결론, 약은 꼭 필요한 최소한의 약만 먹자. 약을 처방받을 때는 한 곳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지침을 두는 것이 좋다. 같은 성분의 약이 중복되지는 않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위장 보호제나 혈압약, 방뇨약 등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복용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가능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80세 이후에는 병을 치료하기 위해 무조건 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가장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약은 적을수록 좋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머리가 아프면 두통약을 먹고 위가 아프면 위장약을 먹으면 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먹는 것, 이것이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약을 계속 먹어야 오래 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80세의 적을 넘는 6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력은 높고 두껍지만 넘는 방법을 알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방법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억지로 참고 무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흥해도 지난 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은 내일의 바람이 붑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걱정 없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드세요.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세요. 하고 싶은 말을 하며 사세요. 이것이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자. 불의한 노인이 되라. 이 말은 단순히 규칙을 어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나를 위해 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쓰며 해야 할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80세 이후에도 그렇게 참고 무리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고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눈치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세요. 남들에게 맞추느라 참았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불필요한 걱정과 부담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하루하루를 즐기세요.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왔으니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차례입니다. 객수의 인생을 즐기는 법. 인생에는 수많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르막이냐 내리막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결국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대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즐기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덕을 넘어 앞으로 20년 하루하루를 새로운 도전과 즐거움으로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원하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노후의 지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금비두로 무르익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